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곧 있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6개 분야 13개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예산과 설계 문제로 12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현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강서구 첫 헌혈의 집이 명지국제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집중된 신도시 첫 헌혈의 집으로 혈액수급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의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농업인 대회가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곧 있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다뤄져야 할 6개 분야 13개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연대는 시의회 위원회별로 제안 의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민운동 단체연대가 오는 6일부터 진행되는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들을 꼽았습니다. 환경과 시민안전, 도시계획 등 6개 분야 13개 의제입니다.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신백양터널 민자사업 재검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 현안들이 반영됐습니다. 부산시 교통카드에 대한 공기입찰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라든가 부산 의료원이라든가 그리고 이기대 난개발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조금 더 집중기가 좀 다뤄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백양터널이 과연 정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따져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시의회, 공공청사에서 일회용품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과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수렴할 수 있는 대토론회 개최 등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시기나 과정들의 내용들이 정말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끔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또 그런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의제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충분히 이러한 의제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시민운동 단체연대는 소속 단체별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현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대체 위판장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별관 뒤편. 녹이 슬어 칠이 벗겨진 유류 탱크가 눈에 띕니다. 어선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는 시설. 노후화되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유류 탱크를 시작으로 1963년 문을 연 부산 공동어시장이 현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먼저 어시장 일부 건물과 해안에 설치된 뚝 등 16,000여 제곱미터가 1단계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마무리 시기는 내년 2월입니다. 유류 탱크부터 철거를 하고 소매 상인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또 사무실이 이제 이전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이뤄질 본 공사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구 남부민동 어시장 부지에 연면적 6만 1,0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지어지며 예상 금액은 2,361억 원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 필요한 대체 위판장입니다. 시는 위판 업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에서 3단계로 공사를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지만 예산 문제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설계 문제로 1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 어시장 현대화 사업. 2028년 6월 국내 수산업 1번지인 부산 공동어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이 충분하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혈액 수급은 언제나 비상인데요. 강서구에 처음으로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 혈액 수급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한가운데 헌혈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서구 첫 헌혈센터로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헌혈베드 7개와 증상관리용 베드를 갖췄고 혈소판과 혈장 헌혈이 가능한 최신 장비를 보유해 보다 안정적인 헌혈이 가능합니다. 베드 수가 많으면 헌혈자분들께서 오셔서 대기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기다림의 해소를 조금 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 수도 조금 많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한 분씩 케어가 이렇게. 대부분 헌혈의 집은 대학가나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명지센터는 처음으로 신도시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층이 집중돼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밀집한 점이 장점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굳이 멀리 찾아오지 않아도 쉽게 헌혈하기도 좀 편하고 시간도 좀 많이 절약돼가지고 좋아요. 현재 부산 혈액 보유량은 4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정도입니다. 11분 정도가 확보돼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헌혈의 집 명지센터는 부산 헌혈량의 약 10%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년 목표가 14,000유니트의 혈액을 이제 채집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그 정도면 안정적으로 부산 지역에 있는 헌혈량, 수혈용으로 쓸 수 있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특히 겨울철은 더 많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만 학생들의 방학으로 헌혈량은 크게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부산혈액원은 겨울철 헌혈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부산에서도 농민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37회째 맞는 부산 농업인 대회인데요. 농업인들 스스로를 격려하는 동시에 도심 속 농업의 발전을 염원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는 들녘. 비를 피한 다리 밑에 무대가 들어섰습니다. 1년에 한 번 부산의 농민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입니다. 부산 농업인들의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도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큰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맨날 일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이제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농산물 이런 것도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산 농업인 대회는 개회식과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농민들은 농업을 스마트하게, 시민을 행복하게란 슬로건으로 농업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열린 로컬푸드 시식회와 스마트 농업 전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쌀로 만든 가공식품과 국내 신품종 국화를 소개한 홍보관이 주목받았습니다. 농민들은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860kg을 푸드뱅크에 기탁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제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저희 농민들도 고품질의 좋은 농산물을 지금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좋은 온실 안에서 뛰어난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저희 농산물들,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락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 뭐 수확도 괜찮고 또 상도 받게 돼가 너무 기쁘고 해. 모든 거는 다 봉사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해 기준 부산의 농가 인구는 만 가구에 2만 3천 명. 결실의 계절 한 해 하루뿐인 그들만의 축제지만 그 안엔
풍성한 이웃 나눔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만약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된 동네에 혁신적인 디자인의 숙박시설이 세워진다면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영도구 청학동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사지 골목골목 낡은 주택들이 빼곡하게 밀집된 영도구 청학동 일대입니다. 젊은 층이 떠나면서 노후화된 주택지는 슬럼화로 이어졌고 빈집 문제까지 지역 쇠퇴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일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경사지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시설은 초록, 파랑, 분홍 등 파스텔 톤을 입힌 네모난 상자들을 여기저기 얹어놓은 듯합니다.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MVRDB 위니마스가 설계한 영도 콜렉티브 힐스입니다.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지붕 색깔을 좀 따라해서 이제 비슷한 색깔도 차용하고 이랬는데요. 굉장히 이제 실험적이고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수직적 구조를 벗어나 주변과 어울리게 수평적 구조의 작은 마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이렇게 옛날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골목길을 선호하는 게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현상이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경관과 그 도시 공간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색 있는 그 장소이긴 하거든요. 주변에 어떠한 색깔이 좀 들어오더라도 좀 같이 어울려서 어디까지가 이 호텔의 경계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동네 전체가 호텔화되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그의 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선구적 입장에서 목구조를 활용한 호텔은 우리나라에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 높은 층은 아니지만 목구조를 활용한 그 호텔을 좀 건축해가지고 탄소 뭐 그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또 모범 사례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젊은 층을 유입하고 빈집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영도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에 등대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유료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유료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는 OTT 시장 확대와 기존 방송 시장의 위축 등 변화한 미디어 시장 환경을 맞아 유료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극복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유료 방송 시장의 포화, 콘텐츠 송출 플랫폼의 다양화 등 유료 방송이 마주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인터넷 방송과 OTT 콘텐츠 대상 규제와 기존 유료 방송 규제의 불균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유료 방송 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과 우선 과제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시장법에서는 규제가 강했는데 얘네들이 VOD로 봤을 때는 규제를 안 받는 거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수평적 규제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수평적 규제책의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지만 현실로 제대화되지 않았어요.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매체별로 차등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통상 12월에 실시하던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앞당겨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야간 불문, 시내 전 지역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또 약물운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버려지는 신발은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단순 소각이나 매립되는 실정인데 연간 부산에서 폐기되는 신발이 7,0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 가치를 실현하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의 한 아울렛. 버려진 페트병과 낡은 자투리 가죽을 모아 만든 친환경 신발이 진열돼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 1998년 신발 도매업을 시작한 뒤로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발 제조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시장은 친환경적인 것을 찾아가고 있고, 그럼 1세대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유해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 단일 소재를 리사이클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거기까지 이제 나아갔고, 그럼 그 다음 기술은 뭐냐에 있어서 이제 산업에서는 뭐 신발뿐만 아니고 소비자가 사용한 이후의 것을 다시 수거해가지고 리사이클해서 친환경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버려지는 신발은 단순 소각이나 폐기 처리되는 게 현실입니다. 연간 신발 폐기량만 7,000톤 이상인 실정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폐신발을 소재 부품에 적용하자는 게 골자인데 연간 120억 원의 경제적 파생 효과와 지역 신발 산업의 부흥, 탄소 중립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소각되어서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또한 경제적 효과도 절감되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요. 이 신발을 재활용하게 된다면 부산의 이 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우리 단순하게 신발 제조업에 머물러 있던 우리 부산 신발 산업의 첨단 재활용 소재 산업까지 더해져서 신발 산업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구체적인 국비 확보 방안과 경제성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신발 소재 재활용 시스템 개발에 관련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활용해서 소재를 만들어내고 이걸 또 새롭게 이제 적용하려면 뭔가 균일한 그런 품질 확보라든지 표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해결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수거하는 비용 대비 그런 경제성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공공수거 체계를 마련해줘서 그런 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거 신발 산업의 메카였던 부산.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40년 넘은 북구 한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건물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낡은 시설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주민 프로그램들이 이제 한 곳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가 40여 년 만에 재탄생했습니다. 비가 새고 좁은 2층 건물은 2년가량 공사 끝에 4층 건물로 우뚝 솟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이 됐다는 점입니다. 행정민원 위주로만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청사에서는 복합민원 시설로 뭐 주민들의 건강이나 문화, 여가 뭐 그런 쪽으로 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은 구포시장 상인회 건물과 인근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용해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새 센터에는 각종 프로그램실과 음악실, 회의실을 비롯해 다목적 홀과 이웃과의 반찬 나눔을 위한 공유 부엌 등을 갖춰 다양한 활동을 센터에서 모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공간이 생기면서 구포일동에 처음으로 돌봄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돌봄센터와 마음건강센터는 1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 건물 외벽과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사용 에너지의 약 70%를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 구포일동 신청사는 지난달 28일부터 행정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오는 7일에는 개청식과 함께 주민 먹거리 장터가 열리고 주민 자치 프로그램과 헬스장은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시민사회가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에어부산이 모기업의 기업 결합으로 인해 인천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아직도 신공항의 성공 열쇠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한다.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가도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에 본사를 두고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에어부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으로 인해 인천으로 끌려갈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공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가덕신공항의 이제 개항을 우리는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육성하고 키워도 가덕신공항 개항 때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제 와서 에어부산이 만약에 없다면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언제 어디서 항공사를 만들어서 언제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은 11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동안 이 과정에서 에어부산을 매각하면 해외 당국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런데 EU에서 얼마 전에 답변서가 왔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서는 그 유럽에서의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에어부산은 아시아권을 운항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해외 경쟁 당국의 그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그것은 국가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부산을 그렇게 우롱해 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은 11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 범시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11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올 한 해가 60일 남짓 남았는데요. 올해 되돌아보면서 못다 이룬 계획 실천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